세아와 푸바이의 마법 모험. 지은이 채아원과 채찌피티. 박세아는 10번째 생일에 예쁜 판다 인형 푸바이를 선물 받았다. 어느 날 세아는 푸바이와 함께 놀이터에 있는 그네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그네가 점점 빨라지는 거였다. 세아가 그네를 멈추려 했다만 그네는 빨라지기만 했다. 세아와 푸바이는 마침내 그네에서 떨어져 하늘 높이 날아갔다. 세아는 눈을 비비며 말했다. 여긴 어디지? 주변을 살피니 세아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세아는 푸바이를 꼭 끌어안고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상한 곳에 와버렸네. 어떻게 돌아가지? 세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세아는 주변이 어른께 도움을 요청했다. 길을 잃은 모양이구나. 어디 사니? 어른이 물었다. 저는 서울에서 살아요. 어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렇다면 내가 마법에 의해 이곳으로 온 것일 수도 있겠군. 여기서는 마법이 종종 일어나니까 라고 설명했다. 세아는 푸바이를 꼭 안으며 그럼 저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라고 물었다. 세계들의 관문이 있는 마법의 통로를 찾아가. 어른이 자세히 설명했다. 거길 어떻게 찾아가죠? 세아가 울먹이며 물었다. 어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관문은 이 마을의 중심 큰 나무가 있는 광장에서 찾을 수 있어. 나무의 뿌리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그곳으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세계라기에 우리 지구랑 너무 비슷한데 당신은 누구죠? 세아가 물었다. 놀라지 마라.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마녀란다. 어른이 웃으며 대답했다. 세아는 놀란 표정으로 마녀라고요? 그럼 당신도 마녀세요? 라고 물었다.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나는 이곳에서 마법을 사용하고 있는 마녀야. 걱정하지 마. 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런데 마녀는 동화책 속에서만 나오는 뾰족한 모자와 빗자루 위에서 날아다니는 악역이잖아요. 세아가 놀라며 말했다. 그런 건 인간들의 상상이야. 우리는 마법을 쓰는 것뿐 평범하다고. 마녀가 말했다. 세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런 마녀들이 나쁜 일을 하는 건 전부 오해였군요. 라고 물었다. 마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우리는 마법을 사용해서 세상을 도와주기도 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도 해. 오해하지 말아줘 라고 답했다. 그런데 마을의 중심은 어떻게 찾아가죠? 세아가 물었다. 마을 지도를 갖고 있는 마녀 마리아를 찾아가봐. 동쪽으로 가면 돼. 마녀가 설명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동쪽으로 가서 마리아를 찾아볼게요 라고 말했다. 마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히 가고 무사히 찾길 바란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라고 덧붙였다. 세아는 마리아의 성 앞에 서서 잠시 주저했다. 성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마녀 마리아가 나타났다. 마리아는 세아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렴. 나는 마리아야. 무엇을 도와줄까? 저는 마을 지도가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세아가 말했다. 그렇구나. 우선 추울 텐데 들어. 세아는 푸바이를 안고 동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마녀 마리아의 성에 도착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 마리아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며 여기 앉아서 잠시 쉬어. 내가 지도를 가져올게 라고 말했다. 세아는 차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지며 잠이 들었다. 그때 마리아는 조용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계획이 성공했어. 아주 멋지게 되었다고 후후 라고 속삭였다. 세아는 깨보니 어떤 철장 안에 갇혀 있었다. 마녀 마리아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세아를 쳐다봤다. 깼니? 세아는 철장 안에서 깨어나며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리아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깼니? 이제 너는 내 손에 넘어왔어 라고 말했다. 세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강한 의지를 다지며 왜 저를 이렇게 가둬놓은 거죠?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외쳤다. 몰라서 물어? 사람을 먹어본 지 아주 오래됐거든. 그런데 마침내 친구의 작은 도움으로 너를 얻게 되었지. 마리아가 말했다. 그러자 세아를 도와주었던 마녀가 나타났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세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자 마녀 마리아의 뒤에서 한 마녀가 나타났고 세아는 그 마녀가 바로 자신을 도와주었던 마녀 마리아임을 깨달았다. 세아는 마녀가 나타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마녀가 자신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마녀 마리아는 고개를 돌리며 이제 내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이 마녀는 너를 먹기 위해 온 거야 라고 말했다. 세아는 공포에 휩싸여 뭐라고요? 당신도 저를 해치려는 거였군요. 라고 외쳤다. 마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맛있게 요리해 줄 테니 라고 대답했다. 그럼 저한테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나요?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진실이야. 도와주겠단 말 빼고. 어차피 넌 우리한테 잡혀 있으니깐. 마녀가 깔깔댔다. 세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말했으니 믿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마녀는 비웃으며 이제 너는 우리 가정에 놓은 운명에 따라야 해.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계획에 맞춰 움직여야 해 라고 답했다. 마녀들은 깔깔거리며 세아를 어두운 방에 가둬놓고 갔다. 그때 세아는 푸바이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푸바이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세아는 놀라며 말했다. 푸바이? 네가 살아있는 거니? 응. 세아야, 난 여기를 빠져나올 방법을 알아. 벼가 뚫려라. 라고 외쳐봐. 푸바이가 말했다. 알겠어. 벼가 뚫려라. 세아가 힘껏 외쳤다. 그러자 강한 빛이 생기더니 눈을 떠보자 커다란 창문이 생겼다. 세아야, 저 창문 보이지? 창문으로 탈출해야 해. 그런데 그러려면 실이 필요한데. 푸바이가 세아의 양말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세아는 깜짝 놀라며 거절했다. 안 돼. 이 양말은 할머니께서 손수 짜주신 양말이라고. 그럼 여기서 죽을 셈이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푸바이 가다급히 말했다. 알겠어.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겠지? 세아 가망설이다 푸바이한테 양말을 건넸다. 푸바이는 빠르게 양말을 받아 실로 변환시키기 시작했다. 이제 이걸로 창문에 닿아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푸바이가 희망이 눈빛으로 말했다. 세아는 걱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실이 끌어지지 않을까? 아마도 안 끌어질 거야. 몇십 년 전에 니네 할머니가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 너한테 이 양말을 주신 것도 아마도 지금을 대비해서일 거야. 푸바이가 조심스럽게 실을 짜내며 말했다. 세아는 푸바이의 말에 안심하며 그럼 이 실로 창문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 라고 말했다. 푸바이는 실을 창문으로 이어지게 하며 그래 이제 서둘러서 탈출하자. 시간이 없으니까 라고 응원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밖에 안 보였다. 세아는 푸바이를 안고 조심스레 내려가기 시작했다. 푸바이는 세아의 손을 꼭 잡으며 조심해 실이 흔들릴 수 있어. 천천히 내려가야 해 라고 조언했다. 세아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알겠어. 조심히 내려갈게 라고 응답하며 한 걸음씩 신중하게 내려갔다. 말이야. 소녀가 없어졌어.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위를 올려다보니 두 마녀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망치려고? 어림없지. 우리에겐 마법의 가위가 있거든. 마녀가 비웃었다. 푸바이는 긴장하며 세아에게 저 마법의 가위는 우리가 탈출할 때 방해가 될 거야. 빨리 내려가야 해. 라고 말했다. 세아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알겠어. 빨리 탈출하자. 고 응답했다. 싹둑. 실이 잘리고 말았고 세아는 밑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침대에서 깼다. 세아는 놀라서 일어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긴 어디지? 방금까지는 정말로 꿈이었나? 세아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세아야 일어나. 굿이야.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세아는 기지개를 피며 일어났다. 그 뒤로 할머니가 짜주신 양말은 보이지 않았다.